우선 CNN입니다. CNN. 야, 이 제목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제목이 철학적이야. 제목이 재밌어요. 뭐냐면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 어떤 계엄, 쿠데타,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역사인데, 어떤 고통스러운 역사냐? 한국이 벗어난 줄 알았던, 레프트 비하인드, 한국이 벗어난 줄 알았던 계엄, 쿠데타, 그리고 전복된 대통령, 탄핵된 대통령, 그런 이야기가 다시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CNN은 뭐라고 하냐? 한국이 독재 시절 어두운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지금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 계엄령과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지금 겪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 계엄의 의미 있지요. 그런 것들을 소개를 싹 합니다. 박정희가 죽은 이후에 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탄압이 있었고, 이 전두환 등장했으니까. 그리고 전두환이 5.18 때 무력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국가적인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1980년대 말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했지만 정치적 양극화와 대통령의 너무 지나친 권력,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말 제왕적 권력이잖아요. 그런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 그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는 윤석열의 계엄령 발표가 국민들에게 독재 시절의 억압을 지금 떠올리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 세대에 80년대를 경험하신 분들, 박정희, 전두환을 경험한 분들이 아직 많잖아요, 사실요. 기성세대에 지금. 그 사람들은 황당한 거지.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두환을 경험 못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두환 시대에 있었지만 뭐 어렸을 때니까 전두환의 이런 폭압을 제가 직접 무슨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쯤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마 노태우가 당선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군사 정권을 경험했다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 우리 윗세대 같은 경우는 경험했는데 지금 뭐 국회라든가 우리 윗세대 386 세대들 다 지금 우리 사회에 멀쩡하게 다 있는데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번 윤석열 계엄은 충격인 거지 사실. 저도 충격이지만 저보다 우리 선배들, 저보다 한 10년 선배, 한 15년 선배, 그런 분들한테는 더 충격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이런 시대가 또 올 줄이야. 정말. 그러니까 CNN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레프트 비하인드 사라진 건지 알았는데 또 경험하게 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그게 지금 굉장히 충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오늘 기사가 재밌는 게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치제도. 우리가 4년 단임제 아닙니까? 4년 단임제의 문제를 지적을 해요. 왜냐면 한국 대통령한테는 너무 많은 권력이 있다는 거야. 너무 많은 권력이. 너무 많은 권력이 있는데 5년 단임제 아닙니까? 만약에 중임제는 대통령들이 재선하기 위해서 국민 눈치를 보는데, 대통령들은요, 한 번 대통령 되면은 어차피 끝나거든. 그러니까 또 권한이 무소불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눈치 보는 게 그냥 총선 같은 건데, 총선은 나랑 관계 없잖아 사실요. 윤석열 보세요. 총선 지면 어때?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단임제의 가장 큰 폐해를 윤석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권력은 어마어마한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없고, 정책 몰라,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상관없어. 어차피 대통령 또 하는 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면은 이렇게 개새끼같이 멋대로 막 하면서 나라를 망치는 거지. 그래서 오늘 CNN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나열하면서 이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년제 단임제, 아니 5년 단임제,
대통령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계엄령 선언 이후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야당은 지금 내란죄 적용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조차 대통령의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리고 대통령 사퇴론도 거론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내각 사퇴했고 김용현도 사의 표명했지요. 기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력한 지도력과 책임성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응징이 뒤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생존은 불투명하며 현재 정치적 혼란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CNN이 윤석열 정치적으로 생존 가능할까? 불투명하고 한국은 더 혼란해질 거다 그러고 있는데 왜 혼란해집니까? 그러니까 CNN한테 보란 듯이 우리가 무슨 혼란이야. 내일 모레 윤석열 탄핵해버리고 빨리 수습하면 돼요. 윤석열만 쳐내면 수습이 됩니다. 수습이. 그래서 탄핵이 너무 중요한 거죠. 폴리티코는 한국 국회가 윤석열의 계엄령에 대해서 처리했다. 투표로 맞서갖고 처리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요 기사는 다른 것보다 이 외국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그거 보려고. 너무 창피해. 여기 보면은 윤석열이 계엄령 선언한 거 내용, 또 국회의 반응, 국내의 반발, 뭐 배경 이런 거 나왔거든요. 싹싹 분석해가지고.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이 기사에서 주목한 거 다른 기사에는 없어. 뭐가 있냐면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의 그 인터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민주당 미네소타주의 민주당 의원인 이란 오마르 의원은 뭐라고 했냐? 윤석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인을 희생시키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인권에 대한 공격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지 권력을 위해 한국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민주당의 캘리포니아주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은 뭐라고 했냐? 윤석열의 행동은 한국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도 약화시키고 있다. 안나 파울리나 루나 의원, 이 의원은 공화당이거든요. 뭐라고 하냐? 혐오스럽다. 윤석열의 계엄 있잖아요. 이거는 혐오스러운 일이다. 시민들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진짜. 씨발. 이런 새끼가 앞으로 어떻게 외교하면 못 나가겠지. 해외 나가면 망신이 되니까 그냥 못 나간다니까. 오늘 AP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보십시오 지금. 홈페이지 첫면 들어가잖아요. 다 대한민국이야.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과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좋은 일로 도배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AP통신 홈페이지에 그냥 사우스 코리아가 그냥 전면을 지금 장식했어요. 전면을. 이 진짜 개망신이죠. 월드뉴스 라인. 이거는 한국의 야당이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안을 제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윤석열 계엄령 선언 이후 야당이 탄핵안을 제출한 상황과 그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소개를 해요. 윤석열이 지난 화요일날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 제거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그러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담을 넘어서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런데 국회는 만장일치로 계엄령 철회를 결정했고, 이거는 계엄 발동 6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 시민들은 군사 쿠데타의 불행한 기억을 떠올렸지만 군의 성숙함도
목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수요일 날 민주당과 5개의 야당이 윤석열 탄핵안을 공동 제출했고 이거는 금요일 날 표결이 있다고 이렇게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결에는 200석이 필요하다는 거 그 얘기하고 있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요번에 그 계엄령 해제할 때 야당 18명이 찬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외 반응을 소개하는데 우선 서울시장 오세훈 이야기를 소개하네요. 계엄령 선언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오세훈이 입장을 밝힌 거 그거 소개하고 있고 또 국외 반응에는 그 미국 반응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는 거. 근데 지금 미국은 윤석열로부터 계엄 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통지받은 게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 분석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스팀스 센터의 나탈리아 슬라브라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후퇴로 평가한다는 거죠. 박근혜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정치적 다원주의와 대규모 시위 또 신속한 탄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될 경우 그 권한은 한덕수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지 뭐. 근데 중요한 건요. 한덕수에게 넘어가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게 한덕수가 윤석열이 계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알아야죠. 만약에 한덕수가 윤석열 계엄에 찬동했다. 그럼 한덕수도 날려버려야지. 날려버려야죠. 그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윤석열을 만약에 탄핵을 했어. 그러면 그 권력이 총리로 하잖아, 총리. 그리고 그다음에 부총리.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순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에게 동조했던 놈들 있죠. 그런 새끼들은 다 탄핵을 해야죠. 지금 윤석열이 그 계엄령 해가지고 내란죄로 지금 날려버렸는데 거기에 동조했던 새끼가 그 권한을 가져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국무회의 때 어떤 새끼들이 어떤 말 했는지를 이거 국회에서 기록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기록이 있거든요. 기록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받아봐야 돼요, 지금. 결론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은 한국 정치사에서 드문 사건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재 판결까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탄핵만 되면은 혼란 안 돼요. 무슨 혼란이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지. 오히려 훨씬 안정적이죠. BBC입니다. BBC 제목이 재밌어요. What was he thinking?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일까? 너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니? 그거죠. 윤석열이 도박에 실패했대요. 지금 BBC는 윤석열의 이 계엄을 갬블, 도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새끼가 도박에 실패했다.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이야? What was he thinking?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윤석열이 계엄 선포 왜 했는지, 그 여파, 대중의 반응, 뭐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윤석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말을 했냐, 북한과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 지지자들 있죠. 지지자들만 결집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의 이런 발언들 입만 열면 북한, 입만 열면 반국가 세력 그거는 국민들에게 과거 군사 독재 시설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떠올리게.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전두환 얘기를 해요. 전두환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윤석열 계엄과 전두환이 5.17 이후에 5.18 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두환이 5.18 때 한 200명의 시민을 무참히 죽였는데 이 윤석열은 전두환에 대해서 전두환이 그래도
행정은 잘했다. 칭찬해갖고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새끼가 그 당시에 전두환을 이렇게 칭찬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잖아. 지금 전두환은 직과. 그러면서 요번에 이 새끼가 이렇게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 BBC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의 이 요번 이거는 권력 유지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들은 상당 부분 임기 끝난 다음에 그 권력 남용 부패로 조사받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정치적으로 기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버린 게 아니냐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어이가 없지요. 결론은 뭐냐? 윤석열의 계엄령 도박은 한국 정치에서 드문 사례인데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이렇게 도박을 했고 근데 한국의 국회가 국민들이 단숨에 끝내버렸잖아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동시에 지금 정치적 위기도 보여주고 있다. 뭐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외신입니다. 가디언은 도대체 윤석열은 누구인가? 계엄 실패한 이 윤석열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윤석열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뭐 6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27년간 검사로 있었고 그리고 2022년에 이재명과 싸워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대선 과정에서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여가부 폐지와 같은 밤 페미니즘 공약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요번에 국회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치겠다는 거죠. 국회를. 그리고 친북 반국가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쪽팔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6시간 만에 국회가 만장일치로 계엄령을 철회시켰다. 그리고 여당 대표조차 한동훈이죠. 윤석열의 이런 계엄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 재임 기간 동안 지지율 2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런 경제 문제, 물가 상승, 야당과의 대립, 정책 실패도 있는데 또 뭐가 있다? 그의 아내 김건희가 디올백, 유명 디자이너 핸드백, 디올백이죠.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그리고 이는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윤석열이 전두환 칭송한 발언 이것도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이 계엄령 이번에 실패한 이후에 지금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을 탄핵할 움직임이 있는데 야당이 지금 192석이고 8석이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은 이번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미국과 같은 주요 동맹국한테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적인 파장도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은 뭐냐? 윤석열은 박근혜의 정치적 몰락을 주도했던 인물이지만 이번 계엄령 시도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다. 그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정치 생명은 탄핵 여부와 국민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말 대한민국이 씨발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진짜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열받아. 우리 럭키 오다님이 이번 정부 부역자들 연금 박탈해야 된다고. 전 진짜로 이번에 이 내란죄에 관여한 새끼들은 다 수사하고 처단해서 정말 연금이건 뭐건 다 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오늘 3부 해외 뉴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